지금까지 이제 팔자에서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지에 이렇게 분배된 12운성 포태, 그러니까 이제 봉법이죠, 운성. 그래서 이제 운성 봉법을 기초로 해서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몇 가지 포태물상들이 이렇게 동할 때 상황을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포태자법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 포태자법이라는 것은 각 글자의 그 지장간이 그 글자에서 얼마나 힘을 받고 있느냐를 살피는 방법입니다. 자, 사화에는 무, 경, 병 이렇게 세 개의 양간이 이렇게 지장간으로 있는데, 여기 보면은 경금은 사에서 장생하고 병화와 무토는 록을 얻습니다. 이렇게 그 글자에서 생로광의 기운을 얻으면 지장간 10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지지에 제대로 뿌리를 내려서 굉장한 역량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그 득소라고 얘기도 하고 또 득지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십간용신에서 뭐 조용을 쓰든 부옥용하고는 좀 관계가 없죠. 어쨌든 진신체계에서 이것이 진신이고 용신일 때 지장간에 있는 그 우리가 십간을 쓸 경우에는 반드시 이렇게 득지 득소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장간으로 있는 그 하나의 지지에 있는 지장간들이 전부 다 생황의 기운을 띠는 건 아니죠. 생황의 기운을 띠지 못하면 그 십간을 용해 가지고 격의 교구의 부기를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는 글자는 좀 특별하죠. 이 삼운성은 강한 글자입니다. 개성이 아주 뚜렷한 글자예요. 우리가 이제 마음에 그 각각의 글자에 마음이 반영되어 있고 그 마음의 형상을 이렇게 읽어내기도 하는데, 그 사화는 선천적으로 좀 밝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묘와 같이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그 가슴앓이 같은 물상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마음앓이를 하고 마음을 썩이고 가슴앓이하고 이런 것도 글자에 이렇게 우리가 물상으로 이런 형이상학적인 그런 관념이나 이런 감정의 세계도 우리가 이렇게 팔자의 그 지지가 포태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사화가 그렇고 또 인이라는 글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이라는 글자를 보면은 우리가 무, 병갑 이렇게 세 개의 양간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양간이 전부 다 완기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인과 사가 이제 유일한데, 이렇게 개성이 뚜렷한 글자 둘이가 형을 당하면, 인사형을 당하면은 좀 기세 싸움이 있겠죠. 아주 좀 이렇게 그 정면적으로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상황이 일단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사화는 인목에서 장생을 얻으니까 일단 그 사에서 병을 얻는 인목보다는 사화가 좀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또 그때그때 이렇게 자세히 따져봐야 될 상황이에요. 자, 다시 그 사화라는 것은 저한테 편제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지에 있는 이 글자의 그 초소에서 특별한 그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개인을 정의할 때 체와 용의 관계를 나누어 가지고 그 관계의 긴밀성을 살피는데, 어떻게 조화되고 또 체용이 똑같이 서로가 다 힘이 있으면은 보통 아주 이렇게 기격이 되고 또 별격이 기격이 되죠. 이런데 이제 우리가 명식을 정할 때 제가 이제 임일간이니까 임수일간일 수도 있죠. 그리고 정확하게는 가장 그 팔자의 체신의 정의에 부합되면서 전체적인 팔자 전체의 그 빈부기천을 한 번에 이렇게 조망하려면은 신월임수가 저에게는 하나의 체가 되는 겁니다. 신월인수가. 그러니까 신월임수라는 것은 일단 임이 왕하죠. 그러나 신월임수에는 경금살인이기 때문에 경금이 몹시 강합니다. 이렇게 경금이 강하면 우선 왕한 것을 이렇게 그 약간 제어하는, 보통 경금이 왕할 구조에서는 정화라는 성분이 같은 진신체계고 용신으로 작동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월생이면 보통 오화라는 글자가 옆에 붙어 있으면은 그것이 득지득수의 용신으로 굉장히 그 유효한 그런 그 용신의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효용이 높아요. 그러니까 연지라는 것은 월지를 채로 삼았을 때, 그러니까 격국용신을 채로 삼았을 때 그것이 굉장히 그 용신을 우리가 유정한 관계의 용신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임수일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병과 무가 부화기를 의미하는 진신입니다. 그러니까 병무가 다 사화에 배속되어 있고 또 그 사화에서 득지득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기와 이렇게 거리가 먼
상황은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신월의 입장에 주력하면 보통 정화가 일선 용신이 되고 병화는 이선 용신으로 빠집니다. 그러나 가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신월생 옆에 이렇게 첩해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일이 다시 신자 합국을 이루고 있죠. 그럼 강한 수국을 이루고 있으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차갑죠. 차가우면은 병화를 조우용신으로 쓸 수 있겠죠. 물론 병화가 투하면 좋겠죠. 병화가 투하지 않아도 그 효용이 있으려면은 월지 옆에 연지나 일지로 붙어서 득지 득수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화라는 글자가 득수한 사화가 옆에서 조우의 기능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제 이제 육친으로 부성이죠. 그 다음에 또 처성입니다. 또 뭐 일단 이성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또 이성이 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잘 나타나겠죠. 그리고 이것은 조우 기능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와 인연이 되었고 또 아버지의 보살핌을 잘 바라고 컸습니다. 그리고 여기 합이 있죠. 그런데 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형 요소가 있는데 저희 아버님은 군인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적 물상을 업상으로 이렇게 대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화라는 글자는 저에게 몹시 중요하죠. 용신이 득지득수했다는 개념에서는 우리가 포태 물상 일반으로 읽어내는 차원과 달리 십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사화를 단절 물상이 있어가지고 부기가 단절될 때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단절된다는 현상도 우리가 항상 양면에서 고찰을 해야 돼요. 자, 돈이 많으면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한 푼도 없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돈이 새로 생기려면 완전히 주머니가 고갈된 상태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단절무상이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업종이 맞느냐 이런 얘기하고 뭐 오행을 따져서 용신 희용 따지는데 이런 거는 정말 소가 뒷걸음치다가 한 번씩 쥐잡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 사화라는 것을 일단 끌고 오는 글자가 있어야 되겠죠. 자, 먼저 신금이 끌고 옵니다. 그래서 신금에서 사화를 끌고 오는 동기 요인이 있겠죠. 또 자수에도 있습니다. 자수가 사화하고 암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수는 좀 거리가 멀어서 좀 무정한 관계죠. 이럴 때는 내년같이 자수가 동할 때 이렇게 동하면은 자사합에 이어져서 자가사를 끌어옵니다. 근데 끌어오는 것은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병물을 동시에 다 끌어옵니다. 하나를 끌어오면은 그걸 이제 패킹 이펙트라고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중에 있는 개수가 무토를 끌면 기본적으로 사화를 다 끌고 오고 또 무게 합하하면서 화토가 같이 이렇게 합생해서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자수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자수라는 거, 자, 내가 신금이라는 것이 사화를 끌고 올 때 내가 명도 대도시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사화의 천을기운과 편재를 끌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약간 형적 요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수로 해서 사화를 끌어오는 데는 형적 요소가 없습니다. 이 자수라는 것은 겁재양인입니다. 또 개수는 자의 입장에서 보면 록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독보적이고 독존적인 입장인데 겁재제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물상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좀 귀찮지만 신발을 신고 다시 목욕을 좀 하고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백사장에다가 겁재양인이라는 칼 한 자를 딱 꽂고 이것이 내 땅이고 내 제국이다 선포하면 그게 내가 되는 겁니다. 그 땅이 뭐 주정부의 연방정부의 소유든 개인의 소유든 그거 알 바 아닙니다. 어쨌든 그 땅에서 내가 내 영역이라고 표시를 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놀고 쉴 수 있다면 그 땅의 주인이 이제 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독보할 수 있는 게 바로 겁재제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는 독 닦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겁재가 도라고 하는데 이 겁재제왕이 있을 수도 있고 겁재가 생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겁재제왕이라는 것은 어차피 자기가 이제 어떤 지역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길을 자기가 이렇게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그게 제국을 선포하는 건데 속세를 등지고 산으로 뭐 바다로 아니면 뭐 강으로 동굴로 이렇게 떠난 사람들 많죠. 자연인들. 그 사람들 다 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겁재라는 성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 굉장히 외롭고 소외되어 있고 이렇게 보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자유롭고 그 땅의 주인같이 살고 있죠. 그러한 것이 겁재제왕의 물상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수장생하고 합작을 이루어 가지고 겁재제왕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나 후원자, 원조, 지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지고 제국을 선포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죠. 뭐 제국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자기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자위 같은 건데 자위가 이렇게 스스로 정당화되고 그리고 스스로 그래서 족할 수 있다라면은 그것도 뭐 번거롭지 않고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양인이라는 것이 동하고 또 인수, 신금이 이렇게 합작을 해가지고 그런 겁재정의 물상이 나타날 때 사화는 자동적으로 끌고 가겠죠. 그렇게 해서 편재 유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편재는 적은 돈은 아니죠. 큰 돈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후원이라는 필터를 거쳐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팔자에 이제 시지 보면은 술 중에 신금이 있습니다. 자, 술은 관대지입니다. 일단 봉법을 위주로 해요. 그 다음에 술 중에 안에 있는 이 신금도 관대지입니다. 신의 술을 보면은 관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신금은 관대지에 있는 제 인수가 있습니다. 이 관대지의 인수는 좀 특별한 거예요. 아주 성숙한 인수도 아닙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정말 성숙한 단계에 가면은 사실 말이 필요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씩씩하게 떠드는 것은 관대 인수라는 것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관대 인수에까지밖에 못 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설마 아니시겠죠? 일단 경금이 투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 관대 인수라는 성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떠드는 거예요. 이렇게 떠들면 씩씩하게 떠들면 내가 옳다라고 떠들면 그것이 또한 사화하고 암합합니다. 사중에 병화하고 암합을 하죠. 이렇게 해서 사화를 잡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직 뭐 유튜브에서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이래서 이것을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어서 또 제 얼굴을 드러내어서 이렇게 지금 하는 시기가 아니죠. 그런데 지금 관대 인수가 계속 이렇게 살아나서 제가 이렇게 아주 뭔가 다 아는 듯이 제가 이렇게 아주 씩씩하게 떠들어 줍니다. 이렇게 떠들면 그것이 어떤 작용을 가져오느냐? 사화를 끌고 와요. 근데 이 사화를 반드시 끌어와야 됩니다. 속세에서 부기를 의미하는 진신이 이 사중에 병과 무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제가 떠들고 있을 때 그 사화라는 성분이 들어오는데 이 성분이 들어온다는 것은 제가 누군가의 이미 물상이 합이라는 것은 동시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천을기인의 조력 같은 것을 받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만 사화를 계속 제가 견지하고 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여의치 않죠. 왜냐하면 올해 해년이죠. 우선 해묘 합작을 짜면은 다시 사화를 충격하는데 물론 사신합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화의 기물 손상당하지 않을 것 같지만 형이라는 요소가 있어가지고 사화가 상당히 흔들립니다. 일단 개고됩니다. 개고되면은 을하고 합거되어서 날아가면 사화의 기물이 일단 빠진다고요. 그래서 올해 재단절 물상은 일정 기간 그대로 올해 한 해를 전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사화라는 육친과 아니면 존재가 되는 대상과 떨어져 있었다면 지금이 9월인데 1월부터 9월까지 거의 계속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자월쯤 되면은 이렇게 자사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때 다시 사화가 곁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포태 자법의 일단 기본적인 거를 읽어내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 팔자에 보면 경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을하고 합을 하고 있는데 이 상관을과 그 다음에 경금은 관대지 위에 있어요. 이것은 운선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드러난 경금도 원령의 길을 얻었기 때문에 원령의 그 사령한 그 경금이 투했기 때문에 굉장히 강건한 거예요. 그러나 그 동주에서는 관대지에 있으니까 굉장히 씩씩하게 이렇게 말하고 상관은 을사니까 사지에 있어요. 상관이라는 것은 사지에서 훨씬 더 힘을 발휘합니다. 이런 무형의 성분들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냥 열심히 떠들고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합이라는 것에 의해 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단 생긴다라는 거.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가지고 어떤 현상을 끌고 오는 것이 어떤 거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업상이든지 뭐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것이 돈이 될지 안 될지는 그 일과 관련된 글자의 성분을 찾아서 그것이 과연 재와 합생하느냐 아니면은 그 재에 해당되는 글자의 지장간과 합생해가지고 패킹 이펙트로 그 제 글자를 끌어오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로 괜찮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재단절물상이라고 가진 그 치명적인 게 있죠. 그래서 항상 돈을 벌려면 미리 저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없을 때 대비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흥청망청해서 제가 완전히
겁살처럼 없어져 가지고 주머니가 고갈되기도 하고, 또 죄를 구할 때는 완전히 고갈되었을 때 죄를 구해요.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움직여서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 팔자대로 그대로 습성과 성향과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 저는 저 자신을 절대 탓하지 않고 잘했다라고 칭찬해 줍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평생에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좀 연민과 좀 안쓰러운 그런 시각으로 쳐다보겠죠. 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고 무계획적이고 바보 같은 놈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명리가로서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서느냐. 자, 저에게 뭐 팔자를 한번 의뢰했다, 팔자를 한번 보게 됐다고 하면은 제가 당신의 팔자를 이렇게 해석해 주면서 팔자대로 잘 살았다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잘 그대로 왔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잘못되거나 헛되지 않았다라고 일단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냥 위안을 얻겠죠. 위로를. 뭐 불나는데 뭐 여기 소화기 준비하니까 덜 불안하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잘 사는 걸 일단 인정하고, 다음으로 이제 미래를 예지하는데 이때 두 가지 입장이 있죠. 아무리 까불어도 제가 볼 때 너 언제 죽는 거 내가 알고, 너 언제 죽는다 이러면 죽는 겁니다. 그럼 무섭죠. 그 다음에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당장 죽을 일이 없고 언제까지만 고생하면 된다라고 해서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한 용기를 주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가급적 이론 체계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스스로, 물론 자기 그릇 안에서 이해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추상적인 부호나 글자를 통해서 내 스스로 나름대로 납득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좀 왜곡된 지식 체계나 그런 신념 체계 가지고도 형성된 그 강력한 믿음도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확고하게 안정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때는 일단 운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흔들리고 이렇게 되겠죠. 이때 내면의 자아들끼리 충돌을 일으키죠. 이것을 잘 합의에 의해 가지고 구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힘듭니다. 명식의 팔자의 합이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되어 있으면은 스스로를 잘 이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뭐 형충, 파, 해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고, 또 상관이나 칠살들이 뚜렷하면은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것들은 잘라내죠. 도려내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그 깊은 그 갈등과 그 과거사에 대한 그 회한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뭐 단절해서 잘라냈으니까 자기가 그것을 극복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합의에 의해서 자정되고 합의에 의해서 설득되고 이렇게 될 때 가장 문제가 없는 겁니다.